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ategorification of Donaldson-Thomas Invariant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목을 설명하는 게 아마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음 이제 5분은 누구나 알아두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요. 매니폴드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는 거는 세컨드 카운터블이고 하우스돌프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어떤 오픈 커버링이 있어갖고요. 오픈 커버링이 있고 각각의 오픈셋에서 RNA 오픈셋으로 가는 호미모피즘이 있을 때 우리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고 부르죠. 그런데 거기다가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가 스무스 매니폴드라는 거는 이 차트들의 트랜지션 맵이 스무스일 때 우리가 스무스 매니폴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터블이라는 거는 그런 차트들을 잡을 수 있어갖고 이런 에이타 아파도 잡을 수 있어갖고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그 디퍼런셜이 트랜지션 맵의 디퍼런셜의 디터미넌트가 포지티브하게 잡을 수 있으면 우리 오리엔터블 매니폴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매니폴드는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인데 여기 나온 V알파들을 RNA 오픈셋이 아니라 CNA 오픈셋으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맵들이 다 홀모픽일 때 우리가 콤플렉스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스무스 매니폴드, 콤플렉스 매니폴드 다 좋은 카테고리들을 이루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가면 엘지브레이크 매니폴드의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엘지브레이크 매니폴드는 콤플렉스 매니폴드에다가 거기다가 커버처가 충분히 포지티브인 라인 번들이 존재하는 걸 엘지브레이크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컴팩트 매니폴드를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류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디멘션이 1이면 컴팩트 원 디멘셔널 매니폴드는 서클밖에 없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 거기서 끝납니다. 분류할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컴팩트 오리엔터블 2디멘셔널 매니폴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일러 넘버만 계산하면 되죠. 오일러 캐릭터리스틱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G기에 달려있는 그런 2디멘셔널 서피스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2-2G이기 때문에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알면 그냥 어떤 서피스인지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 스무스 매니폴드의 카테고리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 콤플렉스 매니폴드의 카테고리로 가면 같은 토폴로지를 갖는 그런 매니폴드라도 그런 매니폴드가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리만 선생님의 결과가 이것들이 사실은 3G-3디멘셔널 매니폴드가 될 정도로 많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띠어리를 다루냐에 따라서 답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매니폴드를 분류하는 방법, 매니폴드 디스팅귀시하는 방법이 바로 인베리언트라는 건데요.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펑터인데요. 우리가 디퍼런셜 매니폴드의 카테고리를 다루든지 컴플렉스 매니폴드의 카테고리든지 그 카테고리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아이소모픽하면 그 인베리언트가 같을 때 우리가 인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인베리언트가 다르면 두 개의 매니폴드가 다른 매니폴드겠죠. 그래서 디멘션 1, 디멘션 2일 때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지만 하이어 디멘션 매니폴드, 3 매니폴드부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코호몰로지, 호모토피 그룹스, 캐선 인베리언트, 플로우 인베리언트, 더널슨 인베리언트, 사이버그 위튼 인베리언트 이런 인베리언트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 갖고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만 갖고 충분했죠.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수인데요. 주어진 매니폴드 X를 트라이앵귤레이트 하죠. 그래서 이제 심플렉스들의 유니온으로 쓰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꼭점의 개수 빼기 엣지의 개수 더하기 페이스의 개수 더하기 이렇게 올터네이팅 썸을 해준 게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입니다. 그게 이제 19세기에 알려진 인베리언트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정수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수 인베리언트인데 사실은 이 정수 인베리언트보다 더 근본적인 인베리언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잘 아시는 코호몰로지인데요. 코호몰로지는 이제 그레이디드 벡터 스페이스죠. 벡터 스페이스인데 이제 그레이딩이 주어져 있는 벡터 스페이스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그레이디드 벡터 스페이스가 인베리언트고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건 사실은 이
이 그레이디드 벡터 스페이스들을 알면 그것의 디멘션들의 얼터네이팅 썸을 취하면 오히려 캐릭터스틱이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근본적인 인베리언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숫자를 인베리언트로 가졌었는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 그레이디드 벡터 스페이스를 인베리언트로 가지게 된 겁니다. 더 좋은 인베리언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강해진 인베리언트를 얻은 것까지 좋은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벡터 스페이스로 숫자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넘어온 게 사실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코호몰로지로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구조들이 발견됩니다. 그냥 단순한 그레이디드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 포앙카레 두얼리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그런 뭐라 그러죠? 영어로 팰린드라믹한 그런 포앙카레 두얼리티가 같은 그런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고 링 스트럭처도 있다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 각각의 그레이디드 파트에 다시 또 그 서브스페이스의 다이렉섬으로 쪼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서브스페이스의 다이렉섬을 쪼갤 수 있다는 게 허지 스트럭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코호몰로지 이 벡터 스페이스에 SL2, 리알지브라 SL2 액션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컴팩트 캘러라는 조건을 요구하면 이런 패키지들이 성립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런 툴들이 지금 현대적인 기하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툴들입니다. 이거 없이는 사실은 이런 툴들을 하루라도 쓰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베리언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게 이 숫자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넘어온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서 벡터 스페이스로 넘어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폴드에서 말씀드렸고요. 매니폴드 위에 이제 있는 벡터 번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번들이란 거는 어떤 스무스 매니폴드 E에서 스무스 매니폴드 X로 가는 맵인데요. 컨티뉴어스 맵이고 스무스 맵인데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각 점마다 그 점의 인버스 이미지, 그러니까 파이버의 벡터 스페이스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는 X에 어떤 오픈 커버링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는 U알파 곱하기 CR이라는 그러니까 R 디멘셔널 콤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의 곱과 호미오모픽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트랜지션 맵이 각각의 파이버에서 리니어 맵이어야 되고 이게 각 프로젝션과 커뮤트해야 되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벡터 번들이라고 그러고요.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은 이제 탄젠트 번들, 코탄젠트 번들 이런 게 이제 가장 간단한 예가 되겠죠. 벡터 번들이 있으면 거기에 각각 어떤 오픈셋 U가 있고 X의 오픈셋 U가 있고 벡터 번들이 있으면 그것의 섹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섹션은 U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맵입니다. U에서 2로 올라가는 맵인데 다시 파이로 돌아왔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맵들을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오픈셋마다 그 오픈셋 위에서 정의된 벡터 번들 E의 섹션들을 모아둔 집합을 대응시키는 벡터 스페이스죠. 이것도 U 오픈셋마다 벡터 스페이스를 대응시키는 이런 어사이먼트를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콘트라베리언트 펑터가 되고요. 콘트라베리언트 펑터는 오픈셋들의 카테고리에서 집합의 카테고리 또는 벡터 스페이스의 카테고리로 가는 펑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셋의 여기서의 모피즘은 인클루전이 모피즘이고요. 그랬을 때 펑터가 되고 근데 이런 어사이먼트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고 있냐면 그 U의 오픈 커버링을 잡고 각각의 오픈셋마다 어떤 섹션이 정의되어 있고 그것들이 인터섹션에서 일치하면 그것들을 붙여서 U 전체에서 정의된 오픈셋을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우리가 그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콘트라베리언트 펑터를 일반적으로 다 쉬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벡터 번들이 있으면 그것들 섹션을 생각하면 쉬프가 얻어지고요. 그래서 벡터 번들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섹션 코호몰로지라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섹션 코호몰로지는 코호몰로지 이론인데 조금 다른 코호몰로지 이론입니다. 그냥 보통의 코호몰로지, 그러니까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트라이앵귤레이션 해갖고 거기서 그 얻어지는 코호몰로지가 조금 다른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X가 매니폴드면 아까 말씀드렸던 X가 컴팩트 켈러 매니폴드면은 포앙카레 두얼리티, 허지 스트럭처, 하드 랩 이런 좋은 성질을 다 만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X에 싱귤러리티가 있으면 이게 다 깨집니다. 하나도 만족이 안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들인데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싱귤러리티가 있을 때. 근데 그럴 때도
이런 성질을 다 만족하게 해주는 새로운 코모로지를 이제 고레스키 맥펄슨이 1980년대 초반에 발견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성질도 여전히 만족되면서 X가 스무스면은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오디널 코모로지랑 일치하는 그런 좋은 코모로지 이론을 만드셨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면, 먼저 그러려면 이제 콤플렉스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콤플렉스라는 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의 시퀀스가 있고 그들 사이에 호모모피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콤플렉스라는 거는 연부속한 두 개의 호모모피즘 합성했을 때 0이 될 때 우리가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꼭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의 뭐 에디티브 카테고리 정도만 되면, 카테고리 약간의 조건만 있으면 뭐 콤플렉스라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쉬프들 갖고 콤플렉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쉬프들도 모아두면 자연스러운 굉장히 좋은 카테고리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 쉬프들의 이 시퀀스가 있고 그들 사이에 호모모피즘의 시퀀스가 있으면 그리고 연속한 두 개 합성한 게 0이 되면 그럴 때 콤플렉스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때 그것에 하이퍼코모로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코모로지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쉬프 코모로지의 정의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젝티브 레졸루션을 하나 잡고요. 인젝티브 레졸루션이 뭐건 간에, 그리고 나서 글로벌 섹션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을 이미지로 나눠준 게 하이퍼코모로지입니다. 그래서 인터섹션 코모로지라는 거는 어떤 이런 쉬프들의 콤플렉스의 하이퍼코모로지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어떤 쉬프들의 콤플렉스냐면 이제 주어진 매니폴드 X를, 매니폴드 또는 스페이스 X를 트라이앵귤레이트를 합니다. 트라이앵귤레이트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오메트릭 체인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플셜 체인 같은 건데요. 리파이먼트에 대해 잘 행동하는 게 지오메트릭 체인이라 그러는데,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지오메트릭 체인들을 갖고 이제 그것들의 콤플렉스 생각하고 커널을 이미지로 나눠주면 호몰로지가 얻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보렐모 호몰로지가 얻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조건을 너무 강하게 줘서 싱귤러리티 셋과 만나지 않는 것만 모으면 코호몰로지가 얻어집니다. 인터섹션 코호몰로지는 딱 절반 정도만 만나는 것들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체인, 지오메트릭 체인들을 갖고 콤플렉스를 만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섹션 코호몰로지가 얻어지고요. 그 좋은 성질들이 싱귤러 버라이티에서도 다 만족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가정만 만족되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린 같은 분이 발견하신 게 이 인터섹션 쉬프 컴플렉스 IC가 사실은 퍼버 쉬프라는 물건들의 가장 중요한 이그젬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심플 오브젝트들이 다 인터섹션 쉬프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시바라 선생님이 석사 논문에 발견하신 퍼버 쉬프라는 대상인데요. 그거는 이제 리만 힐버트 코레스폰던스를 아주 굉장히 일반화된 형태로 증명하시는 과정에서 발견하신 카테고리입니다. 그런 카테고리고, 퍼버 쉬프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쉬프는 아니에요. 쉬프는 아니고 쉬프들의 컴플렉스인데 행동하는 건 쉬프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잉 프로퍼티 같은 게 여전히 만족되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쉬프는 아닌데 쉬프같이 행동하니까 퍼버 쉬프라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변태 쉬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사실은 도구입니다. 이런 퍼버 쉬프라는 게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건 또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밀러 파이버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싱귤러리티 시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n-dimensional complex vector space CN에서 C로 정의된 홀로모피 펑션이 있습니다. F는 홀로모피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F의 제로 레벨 셋에 있는 한 포인트 X가 있으면 거기서 밀러 파이버는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밀러 파이버는 X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작은 델타 보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델타보다 훨씬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 파이버를 생각하고 인터섹션을 취한 겁니다. 그게 밀러 파이버예요. 이 밀러 파이버는 델타나 엡실론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F의 X점 근방의 싱귤레이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제곱의 합골로 주어진 그런 함수라면 밀러 파이버는 이제 여러분이 금방 계산하시면 이
n-1 dimensional sphere의 코탄젠트 번들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zi를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나눠서 제곱해서 전개해갖고 정리해 보시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 인버스 제로에 있는 이미 한 점 한 점마다 밀러 파이버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밀러 파이버의 코모롤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베런트입니다. 싱귤러리티의 구조를 밝히는데, 그러면 한 점 한 점마다 코모롤로지들이 주어지니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코모롤로지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방법이 쉬프의 언어를 써서 기술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근데 이제 그게 퍼버 쉬프의 또 하나의 좋은 example이 됩니다. 그래서 퍼버 쉬프 vanishing cycles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Q는 콘스탄트 쉬프고요. 그러니까 오픈셋마다 그냥 그 Q 벡터 스페이스, 원디멘셔널 Q 벡터 스페이스 Q를 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섹션, 그러니까 오픈셋마다 오픈 섹션들의 스페이스를 취하는데, 어떤 섹션들을 취하면 F의 리얼 파트가 네거티브,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만 서포트를 갖는 그런 섹션들만 취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디라이브 펑터는 취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Q의 인젝티브 레조션을 먼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섹션을 취할 때 리얼 파트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만 서포트를 갖는 녀석을 취하는 게 퍼버 쉬프 베니싱 사이클스입니다. 이게 그냥 엄밀한 정의고요. 근데 이제 이 정의와 밀러 파이버의 정의를 갖고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쉬프 컴플렉스 한 점 X를 리스트릭트 해주고 그것의 코모로지를 취하면 그 바로 밀러 파이버의 리듀스 코모로지가 난다는 걸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리듀스 코모로지라는 거는 코모로지랑 똑같은데 제로 번째 디그리에서 그 랭크를 하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랭크를 하나 지워주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인 이유에서 그 퍼버 쉬프의 조건 때문에 이제 디그리를 n-1만큼 쉬프팅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쓸 랭귀지, 그러니까 단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다시 매니폴드를 분류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슨 인베리언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니폴드를 분류하기 위해서 인베리언트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인베리언트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죠. 인베리언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죠.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게 하즈의 정리입니다. 하즈라는 분이 뭘 증명하셨냐면 이게 코탄젠트 번들의 웨지 K니까 디퍼런셔블 K 폼들이죠. 디퍼런셔블 K 폼 중에서 이거 지금 델타인데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을 0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하모닉 디퍼런셔블 K 폼들의 스페이스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랑 같다는 걸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밝혀졌냐면 K번째 코모로지 그룹과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밝혀졌어요. 근데 이거는 인베런트죠, 그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윈방정식 해집합을 생각해서 인베런트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모닉 디퍼런셜 폼들이 코모를 준다. 그러면 이제 넌리니어 PD에는 또 뭘 생각할 수 있겠냐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넌리니어 PD 중에서요, 도널슨이라는 분이 양밀즈 이퀘이션이라는 걸 생각하셔갖고 이제 인베런트를 정의하셨고 이제 굉장히 80년대에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양밀즈 이퀘이션이 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4차원 오리엔티드 리마니안 포 매니폴드가 있고, 근데 저한테는 주로 이제 스무스 프로젝티브 서피스가 이제 저한테 관심 대상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 번들인데 랭크가 2, 그러니까 각 점마다 파이버가 2디멘셔널 콤플렉스 벡터 스페이스가 달려 있는 랭크 벡터 번들이고, 그다가 각각의 파이버마다 허미션 매트릭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허미션 페어링, 허미션 인너 프로덕트 하나씩 주어져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녀석들의 토폴로지컬 클래시피케이션은 천 클래스만 알면 되죠. 퍼스트 천 클래스, 세컨드 천 클래스, 어떤 특별한 코모로지 클래스가 있으면 알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커넥션이라는 거는 2가 만약에 트리비얼 번들이었으면 x 곱하기 c2였으면은 미분하는 게 쉽죠. 섹션들을 어떤 게 호리존털 섹션이고 어떤 게 미분하는 어떻게 되는지 다 금방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트리비얼 번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트리비얼한 것들을 붙여서 얻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섹션들을 미분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섹션들의 미분, 코베런트 디퍼런시에이션을 커넥션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불행히도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add는 U2, 그러니까 2디멘셔널 리알지브라 U2에서, 그러니까 파이버가 리얼 3디멘셔널 스페이스가 되는 녀석들에서, 그러니까 무한히 많습니다. 거기서 서포트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add이라는 특별한 벡터 번들이 있는데 E에서 얻어지는 벡터 번들이 있는데 거기서 밸류를 갖는 원폼들의 스페이스랑 1대1 대응 관계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원폼들의 스페이스보다 훨씬 많아요. 무한히 많습니다. 근데 커넥션이나 조에서는 커버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커버처는 D 플러스 A를 2번 합성한 겁니다. 연속해서 2번 합성한 거고 그건 전개해 보시면 D 스퀘어는 0이니까 DA 플러스 AD 플러스 A 웨지 A죠. 근데 DA 플러스 AD가 DA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뭘 생각하시냐면 어떤 커넥션들의 스페이스인데 이게 이제 양밀즈 이퀘이션입니다. 커넥션을 생각하고 그것의 커버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지 듀얼이라고 이게 투폼인데요. 투폼에 하지 듀얼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투폼이 되거든요. 4 매니폴드니까. 이 투폼과 마이너스 FA가 같은 것들 그런 A들을 모아둔 겁니다. 그 양밀즈 이퀘이션이고 그래서 솔루션 스페이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게이지 적당한 그룹 액션이 있습니다. 그 그룹 액션에서 코션트를 취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인피니트 디멘셔널이지만 얘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넌 컴팩트지만 울렌벡이라는 분이 이걸 컴팩티파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한기의 점에서 에너지 컨센트레이션을 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컴팩티파이가 된다는 걸 허락하면 컴팩티파이가 된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널슨은 1986년에 도널슨 인베렌트를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이 울렌벡 컴팩티피케이션 위해서 적당히 코호몰로지 클래스들을 적분해서 얻어지는 값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인베렌트였고 포매니폴드 이론의 굉장히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지브렉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그 많은 경우에 이런 인베렌트는 미분계를 쓰면 굉장히 정의하기가 편할 때가 많습니다. 정의는 편하지만 계산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미분방정식을 다뤄야 되니까. 그런데 엘지브렉 지오메트리는 정의는 어렵지만 계산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럭처가 굉장히 리지드하고 거의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도널슨 베렌트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 대수계약을 써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이 된 게 83년 도널슨 논문이고요. 뭘 증명하셨냐면 스테이블 엘지브레이크 벡터 번들들의 아이소모프 클래스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 M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밀즈 이퀘이션의 솔루션 스페이스였는데 이거는 미분계학적 대상이고 스테이블 엘지브레이크 벡터 번들은 대수계약적 대상입니다. 이거는 대수계약적으로 이제 오랜 동안 연구되어 왔던 대상이고요. 이게 91년에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준리라는 분이 울렌벡 컴팩티피케이션과 엘지브레이크 컴팩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쥐시커라는 분이 기하학적 불변형 멈포드의 지오메트릭 인베리언스 티어를 써서 새로운 이제 다른 컴팩티피케이션을 주셨는데 그 둘 사이에 모프즘이 있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냐면 일단 얘는 지금 엘지브레이크 매니폴드고 엘지브레이크 매니폴드는 아니지만 싱귤레리티가 있는 엘지브레이크 매니폴드고 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울렌벡에 의한 그냥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컨버전 시퀀스라고 생각해갖고 얻어진 건데 이분이 결론 결과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기에 algebraic manifold with singularity 구조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continuous map뿐만 아니라 이게 algebraic morphism이 된다니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강력한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사실은 울렌벡 컴팩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적분해서 도널슨 인베렌터를 뿐만 아니라 그 쥐시커 컴팩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적분해도 된다 이거예요. 도널슨 인베렌터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많은 계산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94년에 갑자기 끝나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94년에 잘버그 위튼 인베렌트라는 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끝났습니다. 근데 왜 끝났냐면 이제 M은 어쨌든 뭔지 M은 이제 1994년에 잘버그 위튼이라는 분이 위튼이 그 보스턴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퀘이션을 2개를 썼는데요. 그 2개의 이퀘이션을 그 강연을 들은 몇몇 분들이 그 이퀘이션들 만족하는 솔루션 스페이스를 생각해서 거기서 코호몰로지컬에서 적분으로 인베렌트를 정의했더니 계산도 굉장히 쉽고 많은 경우에 도널슨 인베렌트에서 했던 일들을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잘버그 위튼 인베렌트라고 부르고요. 근데 계산이 쉬우니까 이제 대수계약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수계약을 이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94년에 위튼은 어떤 컨젝트를 하셨냐면 이 도널슨 인베렌트가 사실은 잘버그 위튼 인베렌트랑 이퀴벌런트하다. 그리고 프리사이스한 포뮬라까지 주셨어요. 그렇죠? 네. 한편 이제 클리프트 하우스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뭘 증명하셨냐면 사이버그 위튼 인베런트가 사실은 그로모프 인베런트랑 같다. 그로모프 인베런트는 건 뭐냐면 이 심플락틱 포 매니폴드 안에 들어있는 인베디드 수도 홀로모픽 커브들을 개수를 센 겁니다. 그 이제 그 타우스라는 분이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대수기학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버림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포앙카레 인베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앙카레 인베런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장 최근에 인트로듀스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로모프 인베런트의 대수기학적인 애널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안에 들어있는 X는 스무스 프로젝티브 서피스고 이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리만 서피스의 개수를 센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정신은 그렇고요. 실제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수기학의 힐버트 스킴이라는 게 있는데 힐버트 스킴이라는 건 X 안에 들어있는 엘지브레이크 커브들을 다 모아둔 그런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싱귤라리티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94년 이래 이제 95년에 일어난 큰 변화가 버추얼 인터섹션 시어리라는 게 개발이 된 겁니다. 버추얼 인터섹션 시어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로모프 인베런트도 그렇고 뭐 사이버그 위튼 인베런트도 그렇고 모든 그런 인베런트 이론의 근본적인 툴은 뭐냐면 이 almost complex structure를 살짝 펄터브해서 트랜스퍼셀리티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엘지브렉 지오메트리에서는 콤플렉스 스트럭처를 펄터브할 수가 없습니다. 콤플렉스 스트럭처가 리지드하거든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콤플렉스 스트럭처는 건드릴 수 없는데 그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차원을 갖는 호몰로지 클래스를 강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테크닉이 개발이 됐어요. 95년도에 리티안 베렌트 판테키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이제 그 Perfect Obstruction Theory라고 조건이 있는데 그 듀얼 카바노프 오코넥이라는 분들이 2005년도에 그런 구조가 힐버트 스킴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버추얼 사이클 위에서 코모로지 클래스를 적분한 거를 포앙카레 인베런트라는 걸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그러니까 힐버트 스킴이 커브들의 리만 서피스를 집합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 안에 들어있는 리만 서피스들을 적절한 조건을 만족한 리만 서피스들의 개수를 센 겁니다. 포앙카레 인베런트라는 건요. 그래서 이제 DKO 컨젝처는 이게 포앙카레 인베런트가 사이버그 위튼 인베런트랑 같다는 거고 심플리 커넥트인 경우에는 이미 94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컨젝처를 증명했고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코섹션 로컬라이제이션 테크닉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발명한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버추얼 인터섹션 티어리를 다루는 굉장히 새로운 테크닉입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는 이걸 뭐 쓸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응용들이 많이 발견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뭔고 하니 그 X가 어떤 매니폴드가 있으면 탄젠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X가 만약 싱귤러리티가 있으면 탄젠 스페이스랑 그 매니폴드 그 X가 그 점 근방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젠 스페이스 훨씬 크거든요. 그 차이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obstruction 스페이스인데 obstruction 스페이스에서 이제 트리비얼 라인 번들로 가는 맵을 이제 코섹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게 존재하면 반드시 그 버추얼 사이클의 서포트가 이것이 0이 되는 로커스 안으로 싹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DKU 컨젝처 상황에서는 이 제로 로커스가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됐습니다. 한편 이제 그 버추얼 사이클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버추얼 인터섹션 시어리를 써서 도널슨 인베런트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신 포매니폴드 인베런트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또 있었는데요. 이 타쿠로 모치즈키는 2008년에 이제 도널슨 인베런트를 버추얼 인터섹션 시어리를 써갖고 공부를 하셔서 도널슨 인베런트를 포앙카레 인베런트로 표현을 하셨어요. 포뮬러를 익스프레스한 포뮬러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슨 인베런트, 사이버그 위튼 인베런트, 포앙카레 인베런트가 있고 이 둘 사이는 모치즈키가 연결하셨고 이 둘 사이는 위튼의 컨젝처가 있는데 아직 오픈 컨젝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둘이 같다는 건 이제 저희가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그래서 위튼 컨젝처도 도널슨 인베런트와 사이버그 위튼 인베런트를 연결하는 포뮬러입니다. 그 다음에 모치즈키 포뮬러도 도널슨 인베런트, 포앙카레 인베런트를 연결하는 포뮬러고요. 둘은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은 모치즈키 포뮬러로부터 위튼 포뮬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커뮤니토릭스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플리 커넥트인 경우만 이제 2011년에 고에체 나카지마 요시오카가 이제
네크로스 파티션 펑션 같은 걸 써서 간신히 증명할 수 있었고요. non-simply connecting 케이스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서피스 위에서 벡터 번들의 모듈라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오픈 퀘스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잘 대답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피스 이 경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강연의 제목인 도널슨 토마스 인베리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강연 제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Y는 칼라비아우 3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칼라비아우 3폴드라는 거는 프로젝티브 콤플렉스 매니폴드. 콤플렉스 매니폴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라인 번들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커버처가 충분히 포지티브인 라인 번들이 있고, 그다음에 콤플렉스 디멘션 3이고, 그다음에 칼라비아우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홀로모픽 3제로 폼, 홀로모픽 3 폼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도 0이 되지 않는 홀로모픽 3 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트링 시어리에서 눈에 안 보이는 6차원이 우주에 돌돌 말려져 있다고 말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칼라비아우 3폴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Y 위에서 정의된 벡터 번들의 홀로모픽 벡터 번들의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M이라고요. 아까 도널슨 인베리언트 했던 것처럼 홀로모픽 벡터 번들의 모듈라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리차드 토마스는 이제 도널슨의 학생이었는데요. 뭘 증명했냐면 여기에 M의 버추얼 사이클이 존재한, 버추얼 펀더멘탈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건 이제 제로 디멘셔널 호모로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포인트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개수들의 합을 디그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도널슨 토마스 인베리언트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기하 관련 분야 계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그로모프 히튼 인베리언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도널슨 토마스를 다 알면 그로모프 히튼 인베리언트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로모프 히튼 인베리언트는 이제 Y에 들어있는 곡선의 개수를 세는 또 방법이고요. 어쨌든 도널슨 토마스 인베리언트도 어쨌든 칼라비아우 3폴드 안에 들어있는 커브의 개수를 세는 그런 인베리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이 베렌트라는 분이 이런 걸 증명하셨어요. 도널슨 토마스 인베리언트가 사실은 어떤 정수거든요. 이 정수가 어떤 정수냐면 오일러 넘버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 M의 오일러 넘버인데 그냥 오일러 넘버면 재미없고 어떤 오일러 넘버냐면 웨이트가 주어져 있는 오일러 넘버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떤 M에서 정수 집합으로 가는 어떤 펑션이 있어 갖고요. 그래서 여기 K가 있으면 K의 인버스 이미지 생각하고 그 집합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생각하고 거기다 K를 곱해서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르벡 적분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카이를 메조로 하고 뉴를 베렌트 펑션을 적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뉴를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가 알려졌냐면 만약에 M이 어떤 홀로모프 펑션, V는 스무스 매니폴드고 스무스 컴플렉스 매니폴드고 디멘션 N이고 거기에 정의된 홀로모프 펑션 F가 있어야 됩니다. 그 F의 크리티컬 셋으로 만약에 M이 주어지면 반드시 베렌트 펑션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그 밀러 파이버의 오일러 넘버에 의해서 주어져야 됩니다. 정확히 이 공식에서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밀러 파이버 있었죠. 근데 밀러 파이버의 오일러 넘버는 뭐랑 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버시 포 베니싱 사이클스의 오일러 넘버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베렌트 펑션은 퍼버시 포 베니싱 사이클스를 한 점 X로 리스트릭트해서 코모를 취한 것에 오일러 넘버랑 같다.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같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널슨 토마스 인베리언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카테고리피케이션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카테고리피케이션 컨젝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정수였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코호몰로지 이론이 발견됐고 그레이드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는 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레이드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는 게 알려졌고 사실 오일러 넘버는 그 그레이드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션의 올터네이팅 썸이라는 걸 이제 알려졌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더 리파인된 스트럭처가 많이 알려져서 이제 현대 계약의 근본적인 흐름을 형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컨젝처입니다. 이게 그와 유사한 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게 카테고리피케이션 컨젝처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피케이션 컨젝처는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카테고리가, 썸 카테고리가 있어갖고, 썸 카테고리 안에 또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갖고, 그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는 코모로지 펑터가 있어갖고, 그 오브젝트의 코모로지 펑터를 취해서 오일러 캐릭터를 취한 게 도널드 토마스 인베런트가 되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질문이 뭐냐면, 이런 그레이드 벡터 스페이스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레이드 벡터 스페이스가 해서 그 녀석의 오일러 넘버가, 오일러 캐릭터스틱이 도널드 토마스 인베런트가 되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카테고리피케이션 컨젝트고요.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게이지 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M은 Y에서 정의된 홀모피 벡터 번들의 모듈라이 스페이스고, 그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구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홀모피 벡터 번들은 일단 콤플렉스 벡터 번들 스트럭처는 주어져 있고, 거기다가 코시리만 오퍼레이터만 주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콤플렉스 스트럭처를 주는 게 이 제로원 폼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커넥션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게이지 그룹 액션이, G는 게이지 그룹을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한 원소 A가 언제 인티그러블이냐면 이 커버처가 0일 때 인티그러블입니다. 커버처는 아까처럼 델바 플러스 A의 제곱이고, 델바 A 플러스 A 웨지 A가 커버처입니다. 이게 0일 때 인티그러블 콤플렉스 스트럭처가 되고, 그래서 홀로모픽 벡터 번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M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커넥션들 중에서 커버처가 0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게이지 그룹 액션에서 코션트를 취해준 거라고 게이지 C 입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근데 M은 이제 게이지 C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인티그러빌리티 컨디션, 커버처가 0인 게 어떤 조건을 쓸 수 있냐면 칼라비아우 3폴드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엘 벤싱 홀모피 3폼이 있다는 게 어떤 게 좋냐면 이런 천 사이먼 펑셔널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 사이먼 펑셔널은 홀모피 천 사이먼 펑셔널은 이런 방정식에서 주어집니다. 이게 제로원 폼이고, 이거는 델바를 취했으니까 제로2 폼이고, 웨치했으니까 제로3 폼이죠. 얘는 제로원이니까 제로3 폼이고, 이건 3제로 폼입니다. 그래서 웨지하면 3 폼이 돼갖고 적분하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천 사이먼 펑셔널이라고 부릅니다. 홀모피 천 사이먼 펑셔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의 미분이 커버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게 인티그러빌리티 컨디션이었는데 결국 무슨 뜻이냐면 천 사이먼 펑셔널의 크리티컬 로커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좋은데 근데 모든 게 다 인피니트 디멘셔널이고 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이스 송이 2008년에 증명한 거는 뭐냐면 그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지만 그 안에 좋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매니폴드를 찾을 수 있어갖고 그 천 사이먼 펑셔널을 이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매니폴드로 리스트릭트하면 그것의 크리티컬 로커스가 정확하게 M의 네이버들을 주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게이지 시리에서는 모든 게 다 인피니트 디멘셔널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서브 매니폴드, 슬라이스 같은 걸 잡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부분들의 결과고요. 그래서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 오브 홀모피 벡터 번들스 M은 국소적으로는 어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컴플렉스 매니폴드에 정의된 홀모피 펑션의 크리티컬 로커스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조이스송 차트, JS 차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소적으로는 퍼버십 오브 베니싱 사이클스가 존재하고, 이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믹스 터즈 마듈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리파인드 스트럭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피케이션 컨젝트를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스테이트를 해보면 어떻게 스테이트를 할 수 있냐면, 로컬리는 퍼버십 오브 베니싱 사이클스 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질문은 이것들을 다 붙여서 글로벌리 웰-디파인드 퍼버시프를 만들 수 있겠냐 이거죠.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의 이 P의 하이퍼코모로지를 취하면 그 녀석의 오일러 넘버가 도널슨 토머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파인된 컨젝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yes라는 게 이제 저의 결과고, 뭐 인디펜던틀리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옥스퍼드 그룹이 또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저희는 게이지 수를 굉장히 열심히 썼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열심히 다뤘고요. 이제 이분들은 하이어 엘지백 지오메트리라는 새로운 훨씬 카테고리 수를 많이 쓰는 그런 이론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프루프는, 증명의 아이디어는 그 조이스송 차트는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각
점마다 디멘션이 계속 바뀝니다. 콤플렉스 매니폴드 V의 디멘션이 계속 바뀌어요. 슬라이스를 취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글루잉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분방 정식을 잘 모디파이해서 모든 점에서 솔루션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같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enlarging JS 차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퍼버시프가 리지드하다는 리지디티를 만족하는 리지디티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것들을 그 벡터 필드를 이용해서 컨티뉴어스를 디폼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글루잉 아이소모프즘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노미얼 DT 인베리언트입니다. 그래서 그 퍼버시프 글로벌리 디파인 퍼버시프를 있고 그것의 코모로즈를 취해서 그 베티 넘버들을 생각해서 얻어진 게 이제 폴리노미얼 DT 인베리언트고요. 만약에 그게 모티빅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하우츠-델린 폴리노미얼을 생각하시면 모티빅 인베리언트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월크로싱 포뮬러 같은 것도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제가 이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응용으로는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고파쿰바파 인베리언트라고 부르는 또 BPS 인베리언트라고 부르는 그 스트링 시어리틱 인베리언트가 있는데 그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퍼버시프 오브 베니싱 사이클스를 글루에서 얻어지는 그 카테고리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엄밀한 증명을 줄 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SL2 곱하기 SL2 레프레젠테이션 시어리를 써서 정의된 인베리언트고 그 액션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퍼버시프에는 그 하드 랩셔츠 프로퍼티가 있어갖고 SL2 곱하기 SL2 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저희가 고파쿰바파 인베리언트 이론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